호르무즈 해협은 걸프만과 오만만 사이에 위치한 아주 좁은 바다 지형으로 북쪽으로는 이란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오만의 월경지로서 국제법상 영해권은 이란과 오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지역의 폭이 39km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석유 생산량의 20% 정도와 액화천연가스의 30%가 넘는 양이 운송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의 해상 운송 통로이며 국제무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배력은 페르시아에 속해 있었는데 실질적인 통제권은 이란 남부의 고대 도시 미나브가 행사하였습니다. 11세기경 최초로 이란 남부에 오르무스라는 항구 도시가 건설되어 해협을 통한 무역로를 독점했으나 곧 주변 세력이 밀려 해협에 위치한 캐슘 섬으로 쫓겨갑니다. 캐슘 섬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현재의 호르무즈 섬의 항구를 건설한 사람들이며 아라비아와 페르시아를 잇는 중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토호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1507년에는 포르투갈이 호르무즈를 점령하고 요새를 세워 120년 동안 무역로를 독점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가 알려지게 되었는데 페르시아의 사파비 왕조에 의해 다시 점령되어 오늘날 이곳이 이란의 호르무즈간 지방의 일부가 됩니다. 1932년 아라비아 반도 사막 지역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이래 걸프만 인근에서 생산된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멕시코만 인근 바다에서 석유 시추에 성공하면서 대륙붕 지하자원 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강대국을 중심으로 바다에 대한 영해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영해권에 대한 강대국들의 선포가 잇따르자 유엔은 1958년 제1차 해양법 회의를 통해 영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1959년 이란이 1972년 오만이 12LE 영해권을 선포합니다. 유엔은 1958년부터 해양법 회의를 통해 영해권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1982년 12LE를 정식 영해로 인정하는 규약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국제법상 영해권을 이란과 오만이 갖게 됩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일부 구간의 폭이 이란과 오만 양 국가의 영해가 겹치게 돼 공해상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강대국 군함들의 해협 통과에 난색을 표한 이란과 오만의 문제 제기에 유엔은 양국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포괄적 규약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유엔의 포괄적인 규약 중 무해 통과라 불리는 협약에 대한 강대국의 자기적 해석을 영해의 권리를 가진 이란과 오만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의 해상 운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국제법상 영해권자인 이란과 오만의 법적 지위를 해상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통해 제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란 이라크 전쟁과 미국과의 갈등으로 변화된 국제 정세는 이란의 고립을 가속화시켰으며 설상가상으로 서방국들의 경제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는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를 이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카타르, 미나미에 기지를 둔 제5함대의 군사력 억제를 통해 걸프만 주변국을 통제해 오고 있는데 계속되는 경제 제재와 군사적 봉쇄에 대한 반발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통해 석유 공급 중단이라는 카드로 대항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제5함대와 이란 혁명수비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국지전이 벌어졌으며 이란의 위협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거나 납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란 위협 카드는 왜 위력적일까요? 걸프만에 인접한 나라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총 7개국입니다.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석유자원 중 대부분이 걸프만과 오만만을 통해 세계로 유통되는데, 그 길목에 자리한 호르무즈 해협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석유자원의 3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되며 85% 이상이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을 목적지로 한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는 유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커 세계 석유자원 시장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해상 인프라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석유자원의 일관적인 흐름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미국의 행보와도 상충이 됩니다. 즉, 이란은 국제법상 자국의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이점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협상 전략에 이용해 왔으며, 그 여파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선박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988년에는 미국의 군함인 빈세노가 이란 여객기를 격추시켜 290명이 사망하였으며, 2010년에는 일본의 유조선이 알카에다와 관련 있는 단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이 해협을 지나던 여러 나라 국적의 선박 9척이 공격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한 납포된 적이 있을 정도로 이란의 위협은 그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란이 해협 봉쇄로 맞서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 자원의 유통 통로로서의 경제적 가치와 석유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헤게모니까지 더해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걸프만에서 생산되는 석유 자원의 해상 원유 수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안은 없을까요? 현재 가장 발빠르게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 자원 운송에 나선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전에 폐기했던 IPSA 파이프라인을 재개하여 홍해를 통해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이미 가동 중이며, 아랍에미리트가 운영하는 하산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오만만에 위치한 푸자이라 항구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석유 자원 수송 방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통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건설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걸프만에 인접한 국가들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와 평화로운 해상 운송길이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